네, 뭐 한마디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 한 라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달에 100번, 하루에 3번 꼴. 그 가족들이랑 이렇게 자주 통화하십니까? 예, 못합니다. 못합니까? 거의 한 차례도 예. 뭐 통화 안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늦게 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연락을 하는 정도지 네. 3차례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3차례 이상 통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윤 전 행정관이라든지 혹은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네. 이들을 통해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청와대의 어떤 해명은 이겁니다. 보안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관계자들끼리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아니, 지금 청와대 보안폰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청와대 보안폰은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따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청와대의 네. 직원으로 예. 채용이 될 때 이것은 이 감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서약서도 쓰고 그 폰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그 북한이라든지 혹은 가상의 적이 사이버로 들어와서 어떤 해킹을 한다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청와대를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예. 스마트폰은. 그런데 그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의 차명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과의 핫라인을 위해서 지금 구입한 것이 아니냐, 사용된 예.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그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차명폰 논란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지금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윤 전 주행장관이 개통해서 두 사람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 대포폰 얘기도 나왔다가 차명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차이가 어떤 겁니까? 사실상 같은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본인 같은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이 아니면 차명폰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신원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의 그 신분을 빌려서 만드는 걸 보통 대포폰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예. 내용인 거고요. 사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러니까 윤 전 행정관이 본인 명의로 둘을 만들어주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만들어주고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과는 오랜 인연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연락하고 뭐 연설문 같은 것도 좀 참조를 했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오랜 인연을 가지고 그냥 둘이 정상적인 일만 했다면 왜 차명폰을 쓰나요? 그냥 본인 명의 핸드폰을 쓰면 되죠. 예. 그런 과정에서 차명폰이 등장하고 이 차명폰이 등장한 상황에서 이 차명폰이 사용된 기간이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하고 문제가 될 때 개헌 얘기하고 바로 태블릿 PC가 뻥 세상에 터졌던 10월 24일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는 그 과정에서도 전화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건 온 대책 국민이 회의를 최순실의 했다는 거. 행방을 네,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점에도요. 최순실이 당시에 이제 거의 사실상 범죄자다라고 인식이 예. 돼서 언론에서 모두 공격을 하고 있을 때도 전화를 하셨다라는 것, 이 네. 차명폰을 사용해서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저번에 최초에 나왔던 이 태블릿 PC만큼이나 중요한 헌재 탄핵 과정에서까지도 네. 사용될 만한 스모킹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시점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뭐 윤 전 행정관 신원이 뭐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차명폰 얘기한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 긴급 현안 질의 때요.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대포폰 5개를 막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듣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6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물어봤던 이 부분,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왜 차명폰을 사용했냐? 이거 뭐 국민들이 똑같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를 그냥 지인하고 나눴다면 네. 굳이 대포폰을 쓸 이유가 차명폰을 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들키면 안 되는 대화를 들키면 통화 내용 자체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통화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의 관련성, 연관성, 이 범죄와 박근혜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귀국까지 뭐 종용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차명폰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감청 설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녹음이 돼 있지 않는 한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독일에 가서 도피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심증을 갖게 하는 정황 증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대포폰, 차명폰 근절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사건에서 사실 몇 가지 대목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예. 뭐 이 청탁이 공정한 어떤 사회가 되기 위한 법이다 했는데 사실상 뭐 김영란법을 무색하게 하는 물론 그 김영란법 제정 이전이지만 지금 최순실 씨와의 그런 어떤 그 관계들 또 예. 이제 기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청탁으로 인해서 수백억 원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대포폰과 차명폰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라고 아예 적시를 해서 네. 그 부분에서 엄단하라라는 지시를 내리셨는데 스스로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사실 대포폰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범죄에 쓰이는 폰이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도리어 부메랑이 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통화한 뭐 횟수도 문제지만 이 시점 이걸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JTBC에서 그 태블릿 PC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 있는 태블릿 PC 보도를 한 게 지난해 10월 24일인데요. 그 전후로 해서 10번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태블릿 PC가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부터 예. 그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수사해야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그리고 쌍둥이 재단에 대한 그렇죠. 보도가 좀 이어지던 말 상황이었죠. 그대로 스모킹건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태블릿 PC 하나로 사실 이 모든 논란이 이제 출발이 된 거잖아요. 예. 이제 공식화돼 버린 건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도 최순실과 통화를 10여 차례 이상 했다라는 게 지금 어제 또 JTBC 보도로 이게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태블릿 PC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국민들, 언론들도 최순실 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연락처도 알고 계셨고 통화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그때 소재를 찾고 있다는 찾는 얘기를 중이다. 했죠. 빨리 귀국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있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있었던 거죠. 통화를 하면서 어딘지 얘기 안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대국민 사과나 최근에 있었던 정규제 TV의 인터뷰나 이 모든 걸 좀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범죄자를 비호해 주는 듯한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JTBC 보도가 나간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10월 24일 오전이죠. 네. 개헌이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굉장히 깜짝 발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언론사들은 전부 다 이제부터 개헌 정국이다. 네.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뭐 기사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 기사가 무색하게 JTBC 보도가 그날 저녁에 나감으로써 예.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혀졌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헌 논의 자체도 사실은 일단 일각에서는 지금 이 통화 내역을 보고 통화 내역을 보도 이후에 개헌조차도 그럼 최순실 씨가 어떤 기획해서 이야기한 게 대통령으로 하여금 발표시킨 게 아니냐. 너무 왜냐면 뜬금없었거든요. 그 전부터 예. 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어떤 예. 이 전국 전환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재원 수석이 특보가 이 제안한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뭐 설은 많이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시기가 문제였고 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만약 귀국했을 때 반기문 총장한테 선물처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건의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개헌 정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와 관련된 그런 설은 그 당시에도 좀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급해서 그것이 이걸 가져다 급해서 먼저 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정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개헌을 이제 언급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개헌은 블랙홀이다. 그렇죠. 저희가 그 녹취를 네. 준비했습니다. 그 취임 초부터 개헌이 블랙홀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과거 발언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갔고 뭐 이것저것 할 그거를 못 냅니다.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또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그 경제 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네, 개헌 안 된다, 개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녹취를 듣고 왔는데요. 이게 정말 개헌 문제도 최순실 씨와 상의했을 가능성이 진짜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예, 저도 안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있습니다만 좋겠습니다. 예. 그 당시 생각해보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까지 몰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초에도 블랙홀이라고 했던 이 개헌 문제를 임기 말에 만약에 개헌 정국으로 딱 돌아가면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려고 했었던 중점 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찌 보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타이밍에 개헌 얘기가 나와서 저게 뭐지? 아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일들을 이 개헌으로 다 빨아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으로 말씀하셨던 블랙홀. 개헌은 블랙홀이다를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점에 오늘 보면 그 최순실 씨와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부분을 혹시라도 최순실 씨와 상의를 한 거라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길 바라나 지금 네. 나오는 정황으로 보면 이 개헌 카드를 지금 나와 있었던 여러 문제를 덮기 위해 활용하려고 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그 얘기가 통화의 사실 그 당시에도 상대방이었으면 나왔었거든요. 최순실 예. 씨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기를 바라면서 뭐 요즘 특검의 아주 특급 도우미 장시호 씨 이 차명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해서 SOS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 그걸 거죠. 이제 장시호 씨가 진술을 한 거죠. 예, 진술을 했는데 그 상황만 잠깐 설명을 예. 드리면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11월 25일까지 계속 통화가 되다가 그 전화를 계속 했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으니까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해서 최순득 씨,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모친한테 직접 통화를 하게 해라 해갖고 윤 전 행정관이 중간에 나서서 직접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내역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들어오라, 귀국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거꾸로 장시호 씨가 다시 이제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인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이걸 밝히는데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당위로 밝히는데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증거가 없는데 네. 이 장시호 씨가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장시호 씨가 이런 증언을 해요. 최순실 씨가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건 뭐냐면 그 직전까지 계속 통화가 되었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계속 이런 어떤 횟수는 또 다른 어떤 증거가 있겠지만 장시호 씨를 통해서 나온 어떤 증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 11월 26일까지도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때 통화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 장시호 씨 증언대로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얘기대로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들어오고 버티면 안 될 것 같다. 들어와라라는 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장시호 씨가 없었다면 예.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장시호 그렇죠. 씨의 그 혐의 자체를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장시호 씨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찰에 이런 부분, 특검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까지 다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특검에서는 지금 이 대포폰 2개 실물을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특검에서는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뭔가 부인할 게 있으면 청와대에서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무언가 사실이 아닌 게 반박할 게 나오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그렇죠. 대응이 나옴에도 예.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호 씨의 얘기가 뭐 연결고리가 일부 되긴 합니다만 사실 뭐 이 대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썼다.
이 판단을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직접적 근거 없이 언론 플레이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직접적 근거에 대해서 특검은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물 없습니다. 차명폰 번호로 가지고 통화 내역 조회했다는 겁니다. 신청 재판에서 증거로 낼 정도면은 저희 특검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서 그 두 명의 통화 내역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둘이 쓴 게 확실한데 네.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자, 그런데요. 특검이 말할 수 있는 이 직접적 근거, 추론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실물은 없지만 네. 그러나 확실히 통화 내역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아무리 뭐 하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자, 이 실물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 통화를 했다라는 걸 알면 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수십여 차례. 수십여 차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몇 여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그런 추정이잖아요. 네. 통화는 확실히 했는데 몇 회라는 것에 대해서 예. 실물이 없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저는 127차례라고 지금 특검이 표현한 부분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 수치가 틀리게 되면 사실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거든요. 근데 예. 127차례라는 단단히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서 얘기한다는 드러내고 것. 있다고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이거 실물이 네. 없지 않느냐, 예. 추정 아니냐. 그러니까 추정이라고는 표현 못하죠. 네. 몇십여 차례 이렇게 되면 추정이 되지만 127차례라고 지금 정확히 표현을 숫자를 하고 지적을 있으므로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추정까지도 참 힘든 어떤 상황이라 뭐 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나 자신 있는 그런 지금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백성훈 변호사님은 아주 어떻게 추론하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예. 과정을 말씀드리면 뭐 이게 장시호 씨 입에서 나왔건 아니면 네. 윤 전추 행정관 입에서 나왔건 기자들이 사실 이게 윤전추 행정관 입에서 네. 나온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둘 때 중에 한 명의 입에서 얘기한 명확하게 거거든요.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윤 전추 행정관 명의로 2명에게 휴대폰을 줬잖아요. 네. 그럼 윤 전추 행정관이 그 시점에 본인이 쓰고 있는 전화 말고 다른 전화 2개를 개설한 번호는 확보가 가능하죠. 네. 영장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두 대포폰 차명폰의 번호를 확인한 이후에 그 관련된 통화 내역을 뽑아 보면 예. 횟수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 두 번호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윤 전추 행정관 입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특검이 이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번호 2개만 확보가 되면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횟수는. 예. 그러니까 이 2개를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은수 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대응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특정한 그러면? 근거 없이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나오지 저렇게 좀 자신 없게 대응이 나오지 않아요. 특정한 그래서 근거 없이 네, 언론 지금 현재 플레이하지 청와대 말아라. 대응 방식을 보면 일단 이 번호 2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은수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 횟수까지는 맞다라고 보는 게 일단 구체적인 이 평균적인 상식에 비춰 법적 상식에 비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차명폰 지금 특검이 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압수수색의 당위로서 예.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데일리 브리핑에서 한다 그러면 네. 피의 사실 공표도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압수수색의 당위성,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압수수색의 당위로서 밝힘으로써 사실 네.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지금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큰 청와대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특검이 한번 알선수재 혐의, 그 전혀 예상 못했는데 한번 딱 하고 터뜨렸죠. 이번이 네. 두 번째입니다. 전혀 예상 못했는데 전날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증거. 이 두 번째는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지금 대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검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이쪽에서 이 청와대에서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를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 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차명폰이 어제 청와대에 압수수색하게 해달라 특검이 소송을 냈고 이 심리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르면 뭐 오늘 네.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둘 중에 중에 하나니까 하나요? 이기고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예. 아니라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각하를 아예 하거나 각하를 그러니까 쉽게 요건이 말해서 안 된다.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네. 있고요. 올라온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온다면 네, 링 위로 예. 올라온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 이유는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었죠.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무언가 조건이 붙은 영장이 아니에요. 뭐 이미 제출을 받아보고 안 되면 들어가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장소 찍어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영장을 발부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법원이 이 영장의 불승인을 이제 저쪽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지금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변호사들이 네. 대부분이. 그렇다면 행정법원에서 기존에 발부해준 영장의 효력 자체를 다시 뒤집는 것.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각하가 돼서 이제 그냥 소송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링에 올라온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크다.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만약에 법원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아니요. 부분 아까 그 저희 최재민 기자한테 네네. 물어봤을 때도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지금 청와대에서 막은 것이 잘못됐다. 예. 아까 막은 것이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 딱 그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 행정법원이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은 또 아니에요. 그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은 특검이 또 다시 일단 그런 그 시도를 하는. 예. 실질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고 또다시 막더라도 청와대가 그걸 막더라도 사실은 그 법원이 또다시 무엇인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이제 논란은 거듭될 수밖에 그럼 없죠. 계속 이게 상황이 반복되는 근데 겁니까? 인용 결정이 법원에서 나와도요? 영장 그 불승인에 관련해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주면 예. 청와대에서 막을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하면 뭐 강제력을 행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의 청와대가 우리는 법적 판단을 기초로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집행 거부의 명분이 사라지는데 과연 청와대가 네. 그 또 조항을 들어서 계속 거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뭐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더 이상 내세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전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